은 가락지 한 쌍. 세상에는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평생을 헤매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인연, 끊어진 듯 보여도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져 있는 인연이 있지요. 오늘은 조선 땅을 발이 닳도록 걸어다닌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그리움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30년을 버텨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평안도 어느 작은 고을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터거리 한 귀퉁이에 포목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게라고 해봤자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색색의 천조각들이 벽에 가득 걸려 있어 마치 봄 들판에 들어선 것처럼 환한 곳이었지요. 주인은 이대복이라는 24대 젊은 남자였습니다. 어깨가 넓고 눈매가 시원스러웠으며 무슨 일이든 웃으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언제나 아내 순이가 있었습니다. 순이는 이웃 고을 대장장이의 딸로 대복이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처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복은 순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대신 눈빛이 맑았고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작은 주름이 잡히는 것이 어딘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혼인을 올린 것은 대복이 22, 순이가 20살 되던 해 봄의 일이었습니다. 혼인날 밤, 대복은 순이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인 것은 는 가락지 2개였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똑같이 만들어진 한 쌍의 가락지였지요. 내 어머니께서 남기신 것이요. 평생 함께하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맞춰 드렸다 하오.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소. 순이는 말없이 가락지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보니 가락지에는 작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2개를 겹쳐 놓으면 그 무늬가 딱 맞게 이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나눠 끼면 되겠네요. 그렇소. 당신이 하나, 내가 하나.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이 가락지도 함께인 것이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각자의 손가락에 은 가락지를 끼고 살았습니다. 가락지는 세수할 때도, 일할 때도, 잠잘 때도 빼지 않았습니다. 대복에게 그것은 단순한 폐물이 아니었습니다. 순이와 나눈 맹세였고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두 사람이 포목전을 함께 꾸려나간 지 2년째 되던 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비록 작았지만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복은 천을 고를 줄 알았고 순이는 사람을 대할 줄 알았습니다. 둘이 합을 맞추니 장사가 나날이 나아졌지요. 그해 겨울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군사를 일으킨 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먼 곳에 일인 줄만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관아에서 방문이 나붙었고 장터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고을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 장터에는 물건을 거두어 들이는 상인들의 발길이 분주해졌고 저녁이 되면 골목마다 긴장한 표정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관군이 이곳저곳에서 난민을 잡아들인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난과 관련 있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잡혀간다는 말이었습니다. 대복내 포목전 바로 옆에는 박서방이라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한 달 전부터 자기 가게 뒤편에 낯선 사람들을 재워주곤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관군이 박서방을 잡아가면서 이웃에 사는 대복까지 함께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웃에 살았을 뿐이요. 대복이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었습니다. 관군은 귀를 막고 그를 포박했습니다. 순이는 대복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들었지만 병사 하나가 팔을 잡아채며 밀쳐버렸습니다. 이 여자도 데려가. 두 사람은 나란히 끌려갔습니다. 손을 내밀어 서로의 손가락을 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그들이 함께 살았던 작은 포목전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끌려가는 길에서 대복은 순이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순이가 지치면 옆에서 부축했고 병사들이 함부로 대하면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허나 이틀을 걷고 나서 관군이 남자와 여자를 따로 나누어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이가 대복의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여보, 가락지,
대복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손가락에서 은 가락지를 빼어 순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순이도 자신의 가락지를 빼어 대복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가락지를 받아 꼭 쥐었습니다. 살아서 다시 만납시다. 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눈에 맺히는 것을 억지로 삼키면서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북쪽 관아에 오게 같았고 여자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대복은 차디찬 오간에서 오로지 순이 생각만 하며 버텼습니다. 손에 꼭 쥔 가락지를 매일 밤 들여다보면서 살아있을 거라고,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난이 진압되고 조사 끝에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대복은 풀려났습니다. 감옥 문을 나서자마자 그는 순이를 찾았습니다. 여자들을 데려갔다는 곳을 수소문했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순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갇혔다는 관아에 가보았더니 그 관아는 전란 중에 불에 탔다고 했습니다. 기록도 없고 어디로 이송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여자들 중 일부가 탈출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다른 고을로 팔려갔다고도 했습니다. 대복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라도 순이가 먼저 돌아와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포목전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었고 순이는 없었습니다. 그는 포목전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큰 보자기 하나와 작은 짐 하나를 짊어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보부상이 된 것입니다. 팔도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되면 어디서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어디서든 순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이대복은 그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등이 굽었고 무릎이 시렸으며 이가 두억에 빠졌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했고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울퉁불퉁 솟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에 쥐는 가락지 하나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자신의 손가락에서 빼어 건네준 그 가락지를 대복은 30년 동안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경상도에서도 찾았고 전라도에서도 찾았습니다. 충청도 산골 마을까지 들어가 수소문했고 강원도 깊은 산중 화전민 마을에도 발을 들였습니다. 제주도에까지 건너가 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름을 대며 물었습니다. 평안도 출신의 순이라는 여자, 눈가에 웃으면 주름이 잡히는 여자, 손가락에 은 가락지를 끼고 있는 여자를 보지 못했냐고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혹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이도 있었지만 쫓아가 보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한 해 두 해 쌓이면서 대복의 마음속에도 어두운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닐까? 혹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자신을 찾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럴 때마다 대복은 손가락을 펴서 가락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은빛이 다소 누렇게 변하긴 했지만 새겨진 꽃무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살아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30년째 되던 가을, 대복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살던 그 고을, 두 사람이 포목전을 차렸던 그 장터거리, 함께 살았던 그 집, 어쩌면 순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을 때 사람은 결국 처음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고향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대복의 무릎은 오르막길에서 옥신거렸고 짐이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기대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고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장터거리는 예전보다 훨씬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많아졌고 가게도 늘었습니다. 대복은 낯선 풍경 속에서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쪽이 예전에 박서방 집이 있던 자리였고 이쪽이 대장간이었고 그러면 포목전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옛날 포목전 자리에는 지금 작은 국밥집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천으로 만든 작은 깃발이 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국물 냄새가 풍겼습니다. 대복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발걸음을 옮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엌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역력했지만 몸놀림은 아직 부지런했습니다.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대복은 아무 자리에나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노파가 뚝배기를 날라다 놓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 위에 파가 송송 썰려 있었습니다. 대복은 숟가락을 들면서 무심코 노파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손이 멈추었습니다. 노파의 오른손 약지에 낡은 은 가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새겨진 꽃무늬도 대복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품속에서 30년을 함께한 가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내밀었습니다. 노파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건을 보듯 바라보던 노파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손에 쥔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듣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손을 뻗어 가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가락지와 나란히 놓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개를 겹쳐보니 꽃무늬가 딱 맞게 이어졌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이. 대복씨. 노파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서 대복은 알아들었습니다. 말투는 늙었지만 그 흔들림의 결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목소리와 같은 결이었습니다. 순이. 대복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다 끓여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뚝배기에서 국물이 식어가고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장터의 소음이 먼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이라는 긴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순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대복은 눈을 깜박였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풀려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아는 곳은 이곳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포목전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고 우리 살던 집도 없어졌지만 이 자리에 있으면 당신이 올 것 같았어요. 나는 팔도를 다 뒤졌소. 알아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대복이 눈을 들었습니다. 순이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 생기는 주름이었습니다. 보부상들이 모이는 주막에 가끔 소식이 들려왔어요. 평안도 출신의 늙은 보부상이 팔도를 돌며 아내를 찾아다닌다고. 이름이 이대복이라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순이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이어졌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어요. 몇 번이나 짐을 쌌다 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언제 여기를 올지 모르는데 내가 길을 나서버리면 또 엇갈릴 것 같았거든요. 대복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전라도를 헤매는 동안 순이는 여기 있었고 경상도 산골을 뒤지는 동안 순이는 여기 있었습니다. 강원도 두메산골까지 갔을 때도 제주도 바닷가를 걸을 때도 순이는 언제나 이곳에 있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원망스럽지 않소? 30년을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이요?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찾아다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복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늙고 마디가 굵어진 두 손이 30년 만에 서로를 잡았습니다.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두 개의 은 가락지가 나란히 맞닿았습니다. 꽃무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대복은 더 이상 보따리를 매지 않았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국밥집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이가 국물을 떠다주면 먹었고 손님이 들어오면 함께 맞이했습니다. 장터에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날이면 두 사람은 문가에 나란히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두 사람이 나눠 꼈던 가락지는 이제 같은 손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순이의 손가락에 두 개를 함께 끼워 두었습니다. 하나는 예전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것이고 하나는 팔도를 돌아 마침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노인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찾아다닌 남편과 30년을 기다린 아내의 이야기를. 어떤 이는 그것이 어리석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두 사람은 그 어떤 말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있었으니까요. 첫눈이 내리던 날 저녁, 대복은 국밥집 문을 닫으면서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소? 우리가 다시 만날 줄. 순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몰랐지요. 하지만 기다렸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요? 모르면서도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대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깥에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작은 국밥집 안에는 희미한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쌓아 올린 것들도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만든 믿음, 그리움이 만든 온기, 헤어짐이 만든 소중함. 두 사람은 그것들을 고스란히 품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은가락지 두 개는 같은 손 위에서 나란히 빛났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계속해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